네, 반갑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지 같은 장이죠. 네, 개떡 같고 그지 같고 막 화나고 막 그런 장인데, 그런데 또 크리스마스가 끼어있는 주말이래요. 그러니까 또 기분 좋게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황을 통해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회복이 없는 급락 마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수급은 괜찮았어요. 매도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죠? 네,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봤더니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실제로 계좌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3.3% 하락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계좌가 4에서 5% 정도 깨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왜냐면은 저렇게 그 하락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걔네들은 또 대형주잖아요. 그게 얘네들은 또 많이 밀리지 않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뭐 3, 4%대 밀리지만 걔들로서는 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3, 4%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수는 과장창 내려가지만 계좌나 포트폴리오는 단단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물스물 자꾸 커지는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 엄습해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차트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2313입니다. 2313. 자, 이게 장중 저점은 일단 어떻게 잡았느냐. 장중 저점을 잡아놓고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밀어낸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쪽은 장중 저점이 잡혔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저점이 깨진 지 오래됐고요. 쭉쭉쭉 밀립니다. 마지막에 더 밀었고요. 이런 부담감들이 코스닥 쪽에 있는데,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 알겠지만 바이오, 게임, 그 다음에 2차전지 얘네들이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좀 됐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그 배터리 쪽에서 종목들이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크게 또 전체적으로 작용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약간의 하락에 보탬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코스피 쪽은 큰 걱정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매도를 보게 되시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금융투자도 계속해서 매수해주다가 막판에 좀 쉬기 시작했었는데, 막판에는 또 외국인들 매수가 같이 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본다면 겨우 697억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밀어버린다고, 코스닥 956억 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린다고, 기관도 400억이나 매수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면 이런 정도 수급이라면 지수가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플러스가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금융투자가 더 매도를 압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개인들이 매도를 던진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개인들이 매도를 던지는 부분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시총 상위 종목에 이제 대피초로 생각했었던 2차전지라든지 또는 게임주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등등 여러 종목들, 특히 2차전지 쪽을 많이 던졌겠죠? 걔들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던지자. 테슬라도 박살나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갖다 던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면 받아주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가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모습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아.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쪽 넘어가 볼게요. 거래소 넘어가시면은 LG에너솔루션 일단 3% 밀렸습니다. 네, 많이 밀렸겠죠. 자, 요 부분 한번 볼까요? 누가 팔았나 한번 보죠. 보시면 매매 동향에서 기관들이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사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인들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은 지금 보면은 그 보호에서 풀리기 전까지 재수 없으면 네, 공모 가격 해치러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위협감이 좀 들고 있죠. 자, 공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요 30만원입니다. 근데 보호에서 풀리기 전까지 또 오버행 이슈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월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은 조금이라도 벌었을 때 팔아먹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 또는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손해볼 수 있으니까 빨리 덜어내자 이런 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얘네들도 뭐 참 답이 없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들이 오늘 하락의 주범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현대차라든지 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 뭐 1%대 빠진 거는 뭐 1% 정도야 뭐 아무데나 나올 수 있는 조정이잖아요. 근데 많이 하락한 종목도 보면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하면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관련주죠.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 관련주죠. 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있고요, 크래프톤 게임주죠. 네. 그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만 조심하시면 이런 거에서 일단 벗어나잖아요. 바이오. 네. 그러면요. 다른 것도 1, 2%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벌벌 떨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의 현재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넘어가시면요. 셀트론 헬스케어. 네. 에코프로비엠. LNF, HLB. 여기는 지금 뭐 전부 다 사지 말라고 하는 종목들만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지금 주가를 끌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펄업에서 오늘 6%나 빠졌네요. 근데 이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많이 안 밀렸죠. 1% 빠졌어요. 뭐 어쩌라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어쩌라고요. 1% 빠졌는데 뭐 어쩌라고. 1% 때문에 내가 벌벌 떨릴 이유가 있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 오늘 1% 빠졌어. 그래. 시장도 1% 넘게 빠졌네? 코스닥 3%나 빠졌는데 나는 1%밖에 안 빠졌어. 뭐 어쩌라고. 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지 돼요. 알테오젠 이런 거 뭐 7%씩 빠졌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 속지 말고 내려갈 때 조심하라는 거. 시젠 네, 4% 빠지면서 또 신효과도 나올 수 있죠. 이런 종목들 WCP 이것도 2차전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리스트 항목군들 안에 오늘 하락 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들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인들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신용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량들이 털리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보세요. IT 뭐 전기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먼저 작년부터 시작했죠. 걔네들은.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였어? 인터넷 관련주 게임주들 폭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이제 배터리. 마지막 보루죠. 여기까지 다 털리고 나면 개인들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진짜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자, 그 시기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시장에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내리니까. 하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걔네들을 피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대 맞을 거 2대밖에 안 맞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오늘 상승 종목 살펴볼게요. 신스틸, 더코디, 뭐 AK 유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특별하게 우리한테 중요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은 아니죠. 시총 295억, 뭐 이런 259억 이런 것들은 뭐 네,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좀 있긴 있는데 엘컴텍 이런 것들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요. 미래나노텍, SCM 생명과학, 사마알미늄, 금비 뭐 이런 정도에서 그래도 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제법 있긴 있네요. 네, 조금 있는 편이고요. 대신에 오늘 상황을 보시면 0.6%가 뭐예요? 상승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온 종목 찾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날이다. 왜냐면 0.6%가 300이니까 301위부터는 전부 다 0.6% 밑에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0. 몇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0.6%보다 위쪽에 있으면 다 뭐라고요? 네, 300위권 안에 들어갔다. 오늘 상승률 300위권 안에. 휠라홀딩스 상승률 30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LG전자 상승률 30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네, 상승률 30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한국전력은 여기 순위가 나와 있네요. 네, LG전자 292, 한국전력은 283위. 전체 종목에서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빨간맛만 살짝만 보여줘도 네, 상위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하락률은요. 네, 오늘 아이큐어, EMNI 이런 종목이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낙폭 자체도 컸겠죠. 오늘 5.29입니다. 5.29요. 마이너스 4%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용서해도 되는 종목들. 5% 정도까지 밀려도 그냥 시장 평균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 정도 밀리면 계좌 같은 경우가 보통은 4에서 5% 정도 박살납니다. 네. 보통은 시장보다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박살나면 그 정도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4% 내렸어요. 마이너스 5% 내렸어요. 그 정도면 정상입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작게 나 오늘 마이너스 2%밖에 안 밀렸는데요. 마이너스 3% 밀렸는데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네, 그런데요. 만약에 뭐 마이너스 한 7, 8% 밀렸다. 어마어마하게 깨져버렸다. 엄청나게 장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은 곧버스를 다시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살짝 보이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선물, 코스닥 150 선물, 그다음 삼성전자 한국전력 매수가 들어갔어요. 호텔신라. 근데 규모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대형주 쪽 골고루 좀 매수가 되는 모습이면서 곧버스를 매수 같이 했고요. 레버리지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데 레버리지는 또 뭐 매도가 들어갔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네 팔아먹은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변동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뭐 2차전지나 바이오 쪽을 쭉쭉쭉쭉 팔아먹는 모습이긴 한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장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고 외국인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팔아먹었는데 겨우 200억입니다. 이건 뭐 별 문제 안 되죠. 하이닉스도 2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비중 조금밖에 안 팔고 있다는 거, 물량을 조금밖에 안 팔고 있다는 건 굉장한 네 그 변화라고 보셔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지만이 주가가 이제 이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을 파는 신용은 내는데 많이 팔 이유는 없다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먹고 뭐 네이버 등등등 팔아먹었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수는요 하나솔루션, 포스코홀딩스, SDI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보시면 됩니다. 곧버스를 조금 더 많이 산 모습은 좀 있었고요. 삼성 팔면서 곧버스 팔았다. 하락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라고 본다면 수급상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개인들이 지레 겁먹고 던지거나 그런 형태의 물량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발생이 된 그런 테슬라를 위주로 한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그 뭐예요? 금투세 연기가 된 것은 일단은 좋은 소식인데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 요건 이거는 10억 원으로 종전과 똑같이 아들 손자 며느리 전부 다 합쳐가지고 나와버렸다. 아 이것도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시장이 좀 약세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에 특히 네, 조심해야 되는 고평가 종목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이제 하락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됐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영향은 아니었을 거다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딱 놓고 보면은요 시장이 그냥 네 보여주기식, 이래도 안 나가라는 겁주기식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 내릴 것인지, 추가 반등이 나올 것인지, 겁먹는 형태의 그런 모습들. 어제는 또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또 기분 나빠지잖아요. 월요일날 또 기분 좋은 모습이 또 나올런지, 그 다음에 바닥은 이 즈음에서 지금 좌표는 있는데, 언제쯤, 네, 다시 바닥 상단부로 반등이 나와서 시도가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종목 계속 늘려봤자 소용없겠죠?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다독거려가지고 대응하시고요. 유지만 잘 해나가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쁜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만 있지 않으면 그냥 잘 들고 가세요. 큰 문제 없습니다. 잘 유지하시고 반등 나올 때는 또 오늘 내린 것보다 더 잘 올라갈 테니까 그것들도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1, 2% 빠지고 올라갈 때 3, 4% 올라가면 그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계좌를 키워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시장이 이 정도까지 내렸으면 저점 지지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될 테고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쳐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조금 더 가볍게 이 시장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들 보시고요. 이제는 뭐 이번 주 장 끝났으니까 다 잊으시고 내일부터는 또 신나는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칠면조 이런 거 네, 그러면 스크루지가 올라나? 네. 아무튼 칠면조라든지 이런 거 뭐 해서 드셔도 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들하고 선물도 좀 교환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재밌는 것도 좀 하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 걱정은 일단 잠깐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주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날씨 많이 추우니까요. 보온에 꼭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건강하게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인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종목 진단하러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